일 잘하는 미국 변호사 이성경입니다. 미국 간다 하면 뭐부터? 이스타부터 신청하셔야죠. 여기 보시고 이스타부터 신청하시고 나면 이젠 슬슬 걱정이 밀려오죠. 어떤 걱정? 입국 심사.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걱정해요. 처음 가는 분도 떨리고 여러 번 다녀온 사람도 긴장되는 것이 입국심사입니다. 저도 미국을 자주 다니면서 세컨더리 룸으로 끌려가 본 적도 있는데요. 저의 직접 경험과 클라이언트들의 간접 경험을 토대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규칙, 답은 짧고 명확하게 하자. 입국심사는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몇 가지 정형적인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을 왜 왔나? 얼마나 있을 것인가? 어디서 머무나? 이 질문들을 예로 짧고 명확한 답을 연습해 볼까요? 미국에는 왜 왔나? 라는 질문에 거창한 영어 필요 없습니다. 여행이면 trip, travel, sightseeing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 지역 명물을 말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시애틀이면 스타벅스, 뉴욕이면 타임스퀘어, 캘리포니아면 할리우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출장이면 비즈니스 트립 혹은 미팅, 컨퍼런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혹 워크라고 하셔서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for 전치사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10 days, 1 week, 1 month 라고 말씀하세요. 속으로 한 달이면 너무 긴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눈동자는 갈 길을 잃고 내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죠. 이스타로 허락된 시간은 3개월입니다. 정말 한 달간 여행을 한다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1 month. 괜찮아요.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내가 한 달을 미국에 있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심사관은 그 다음으로 뭘 물어볼까요? 어디서 지내는지가 궁금하겠죠. 호텔이면 호텔, 친구 집이면 friend's house, 친척 집이면 cousin's house. 그 상황에서 소유격을 붙이려니 내 목소리가 떨려요. 그러면 그냥 호텔, friend, cousin 이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꿀팁 갑니다. 이런 예상 질문에 대한 서류들, 즉 호텔 예약 증명서, 돌아가는 비행기 스케줄 등 손에 들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럼 말로 하는 여러 설명보다 더 확실하고 믿음이 가는 자료이므로 입국심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2번째 규칙입니다. 질문보다 의도를 파악하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간혹은 너무 많은 설명을 하다 그 설명 중에 이민법 위반 사실을 포함시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간혹 심사관이 유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학생 비자로 미국을 오갈 때였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는 척 하면서 너 아직 부모님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스마일로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이 재차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저는 아니요, 아직도 부모님 돈으로 생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 심사관은 미국 내에서 불법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알바하면서 돈을 좀 벌어 쓰기도 합니다 라는 등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정말로 부모님 돈 쓰고 다녔어요. 안심하셨나요, 선생님?
또 다른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여행차 미국을 들어가던 중이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저에게 왜 이렇게 미국에 자주 들어오나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질문이 조금 당혹스럽긴 했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도 자주 갑니다. I visit many other countries as well 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여권에 다른 나라 방문할 때 찍힌 도장도 있고 아프리카 비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잘 넘어갔습니다. 저는 방금 심사관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었어요. 쫄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미국에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체류를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센스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만약 입국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다 적발되면 이제는 나는 미국과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 겪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이는 학생 비자로 먼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스타로 아이를 만나러 미국에 입국을 했죠. 며칠 뒤 엄마가 미국에 입국했는데 입국 심사 중에 심사관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을 들어가면 이민 왔다고 의심할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이분의 눈동자와 목소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심사관에게 한국에 있습니다. 코리아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죠. 사실 남편은 미국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 한마디 때문에 그분의 입국은 거절되고 한국행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타는 거절되고 더 이상 미국 입국은 할 수 없게 되었죠. 물론 진행 중이던 미국 사업도 모두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몇 해 전에 2차 전지 공장 설립 건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자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제가 비비자를 단체로 20여 명 가량 신청하여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회사가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정해진 곳으로 도착하여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이 두 분은 독단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입국 심사관에게 여행 왔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좀 더 발전시켜 야구 경기를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죠. 10시간 정도 세컨더리 룸에서 대기하다가 결국은 받았던 비비자가 취소되고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이 B1 상용 비자를 신청해서 관광이 포함된 B1, B2 비자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번 입국의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출장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당시 관련 서류와 정보가 이미 대사관에 보고가 되었고요. 입국 시 CBP와 이런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사관에서 비비자를 내어주었고 사실대로 입국심사관에게 출장의 목적을 얘기하였다면 아무런 일 없이 입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18분은 모두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여 출장 업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입국 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꼭 이 3가지 규칙을 기억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미국 변호사 이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법인 선경